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우리 증시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마이너스 5%대의 급락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일단 뭐 미국 증시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특히 많이 빠진 애들이 반도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하락이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합니다. 일단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 증시를 보더라도 이게 그냥 힘없이 밀리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매수가 없이 그냥 질질질 흘러내리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식의 급락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는 잘 버티지만은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미증시가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오늘 미증시 선물이 제법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약해요. 다른 나라 증시보다 약합니다. 또 일본 증시는 1%대밖에 안 빠지는데 우리는 5%대 빠지니까 좀 과하게 이제 하락이 나오는데, 어, 일단은 뭐 반도체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크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지수 하락이 크게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 그 지수가 많이 하락이 되니까 시장 분위기는 별로잖아요.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반도체만 많이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그냥 다른 종목도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대차니 기아니 다른 섹터의 종목들도 그냥 죄다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거는 오늘 사실 코스닥이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완전히 코스닥이 무너져 버렸는데, 코스피는 뭐 아침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완전히 밀렸죠. 아침에 저점이 1070인데 1050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코스닥 분위기가 더 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삼천당 제약이 하한가 갔는데, 지금 삼천당 제약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거든요. 이제 뭐 바뀌겠지만 하한가 갔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니까 바이오주 줄줄이 급락이 나오고, 또 지수가 얘네가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급락이 나오니까 다른 종목도 그냥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덩달아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역시도 시기적으로 좀 아쉽기는 한데, 아무튼 뭐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증시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일본 증시 보시면 1%밖에 안 빠졌잖아요. 얼마 안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좀 많이 빠졌고, 뭐 대만은 반도체가 많이 있으니까는 뭐 빠질 수는 있는데, 딱 보더라도 대만보다 우리가 2배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약세장이었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약하지는 않는데, 이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하락을 더 부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날에는 어때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마이너스 4.4%까지 빠졌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급락이 나왔죠. 또 아침부터 급락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2.9%까지 올렸어요. 예전보다 힘이 조금 약해진 거죠. 오늘은 어때요? 오늘도 마이너스 4%대에 끝났는데, 시작을 했는데 어때요? 그냥 쭉 밀려버렸죠. 힘이 더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미국 증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면은
뭐 진짜 한 7, 8%씩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힘이 약화됐고 사람들이 지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장이 중요한데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이전 저점을 살짝 이탈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그간 버티는 거를 그냥 쭉 밀려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저점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시장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미증시 선물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증시 선물이 빠져가지고 우리 증시가 빠지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미증시 선물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막 빠져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 오후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원래 1,500원이 항상 저항대였는데 찍어도 금방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확 뚫어버려가지고 시장이 좀 발작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뭐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코스닥을 보게 되면 오늘 보세요. 지금 외국인이 1,000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578억 매도, 개인이 559억 매수. 순 매도 금액이 없어요. 기관이나 외국인 합쳐가지고 오히려 매수를 했지 매도를 한 게 아니에요. 매도를 안 했는데도 마이너스 5%나 빠졌다라는 거는 과한 하락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틀 연속 나오는 경우가 없다. 하루 나오면은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다음날 무조건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은 2번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3번은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급을 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거 뭐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뭐 보시게 되면은 판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빠진 종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심리가 굉장히 약화가 됐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봐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것도 긴가민가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고 또 코스피도 어찌됐든 지금 전저점 부근까지 빠진 그런 상황인데 5050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5000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5050 내외로는 우리나라 PER이 굉장히 낮아진 위치에 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PER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싼 영역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5,000이다, 5,100이다 말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예. 뭐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실적 추정치도 맨날 변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은 5천 내외가 맞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거를 반영을 하더라도 4,800대입니다. 예. 그래서 5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보라는 거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 간에 정말 안 좋은 악재가 있었을 때도 PER 8배 이하로 빠진 적이 없다. 근데 5천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 영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전쟁 이슈 있고 유가 올라가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겁을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도 다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전염병이 있었던 거고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이 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다 8배 이런 걸 다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매수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증시 선물은 또 오르고 있고 그러면은 오늘 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미증시 흐름을 보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 평균을 보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완전 저가권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불안하고,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순 매도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정도의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엔 다음날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전쟁 관련해서 뭔가 이제 명확하게 뭔가 해결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게 3월이 지났죠. 이게 4월이에요. 일단은 내일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를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환율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돈이 우리나라에 뭐 많게는 90조 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채권에. 그래서 외국 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환율이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그러한 흐름이 나오느냐, 내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막 사주면서 돈이 유입이 될 텐데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느냐 여부를 또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내일 무조건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기분도 별로가 더 빠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고, 또 전쟁 관련해서도 뭐 어제는 별 말 없다가 아시아 증시가 딱 시작이 되니까 트럼프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호르무즈 해협과 상관없이 그 전쟁을 강제로 끝내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뭐든 다 해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빨리 빨리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이 안 놓아주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마지막 공격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다 달성했다. 그래서 철수하겠다. 호르무즈 해요? 난 잘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시나리오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은 어차피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제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거고, 다만 우리나라는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나라 가스랑 기름이 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란은 통행세에 갖는다고 막 하는데 미국은 공격 다 할 거 다 하고 도망가고, 난 모르겠다. 너네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도 않았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 이슈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올라올 텐데 그냥 최악의 경우보단 그게 나니까 과연 올라올 것인가? 예전처럼 그냥 자유롭게 다닐 것인가? 아니면 이란과 협의를 해서 그냥 돌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진짜 돈을 주고 다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뭐 돈을 주고 오든 어떻게 협상을 하든 간에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아주 나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 선물이 오른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밀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미증시 선물이 올랐는데 요새 미국 증시 보면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아요. 계속 줄줄이 빠집니다. 아침에 좋게 출발하다가도 쭉 밀려요.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반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국내 증시도 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많이 빠졌는데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보게 되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영역임이 맞는데 오늘 마감 자체가 굉장히 그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전쟁은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흐름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만약에 이제 밀린다라면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막 종목들이 10%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잠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타격이 크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이런 흐름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아마 신용 반대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하락이 하락을 부르면서 또 미친 듯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데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봐서는 내일 급락이 나오면은 내일도 급락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야 될 것 같거든요. 음. 이미 하락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걸 사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잘 안 잡히는 이제 그런 시장인데 어찌됐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뭐 이 분위기도 별로고 왠지 뭐 더 빠질 것 같고 위기가 더 날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들겠지만은 일단은 물릴 각오하고 그냥 아,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낫다. 특히 요 저점 라인인 4,900 내외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5,000 부근에서부터 서서히 매수를 하는 거를 권하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하루에 막 5%씩 빠지고 포인트로 보면은 막 150, 2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 200포인트 빠지면은 4,750이에요. 예. 4,800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내일이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도무지 감이 안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이게 지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빠지잖아요. 이때는 한꺼번에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온 거고 지금은 줄줄이 질질질질질 빠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천천히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고 하는 순간 내 종목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전후 상황이라던가 뭐 수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하락보다는 뭐 매수로 이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하고 풋옵션 매수하고 선물도 매도하고 이런 것만 봐서는 일단은 더 빠진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근데 뭐 그러기에는 좀 많이 빠진 미리 많이 빠진 상황이고 또 미증시 선물은 오르고 있고 아무튼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급락이 나왔을 때 사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확인하고 사든가 비싸더라도 예. 이제 그런 건데 확인하고 산다라는 의미가 올라갈 때 산다라는 것보다는 아,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쟁 이슈가 완전히 제거될 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현재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어떤 게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하락장을 많이 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싼 영역에 와 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순매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빠진 걸 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미증시 선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오른다에 한 표를 줘야 되긴 하는데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속도 모르겠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확신 있게 뭔가 하기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죄다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조선주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방산주가 너무 많이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잘 가던 바이오도 삼천당 제약 하나 빠지니까 동달아 그냥 다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바이오주들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저런 식으로 많이 빠지니까 그냥 덩달아 빠진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오늘.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뭐 다 약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특히 코스닥은 이제 오후장에 무너졌기 때문에 오후에 좀 망가진 종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나? 요새 이제 반도체 노이즈가 이제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예요. 왜냐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얘네가 빠져서 시장을 빼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야지 시장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제 저가권에 편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증권주 그리고 오늘 이제 조선주가 제법 올라왔는데 근데 뭐 오르다가 좀 많이 밀렸어요. 예, 근데 조선주가 다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하나오션도 미국 구남 이제 설계에 들어간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유가 계속해서 오르고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선주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제 오늘 하락이 일시적인가를 봐야 돼요. 이게 삼천당 제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삼천당 제약이 빠져서 시장만이 많이 빠져가지다 보니까는 덩달아 다른 애들까지 많이 빠진 건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는 예전과는 좀 다른 게, 좀 매매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코스닥 때는 바이오주만 올라갔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잘 하시면은 계속해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일부 종목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또 그 종목을 어떤 종목이 좋은지 막 이것저것 선별하는 과정에서 잘못 선택한 종목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간 버티던 우주항공주도 뭐 급락 나오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도 괜찮은 종목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뭐 다 무너졌어요. 뭐 버틴 종목도 있긴 한데 무너진 종목이 이제 상당히 많았고 아무튼 뭐 지수가 5%대 빠지면서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경우의 수라면은 내일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예. 근데 이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트럼프도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이제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과 같은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라면은 그거는 일단 물릴 거 각오하고 들어가 보자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봐서는 뭐 왠지 좀 빨리 끝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받기는 하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라 어찌됐든 오늘 나왔던 그 얘기 나는 호르무즈 해협 니네가 봉쇄하든 말든 모르겠고 우리는 공격할 거 다 했고 니네 부실 거 부셨으니까는 그냥 일단은 나가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중에 너네 또 까불면은 우리 또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휴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휴전을 할 수도 있어요. 니네가 전쟁 배상금 달라고 했는데
전쟁 배상금 우리 못 준다. 그 대신 호르무즈 해협에서 니네가 돈 받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채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예, 지금 시장 상당히 어려운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급락이 한 번 더 나오면은 무조건 매수다. 뭐 좀 더 빠질지언정 그냥 매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시장 반정 나오면요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또 많이 반등하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미 다 올라간 케이스에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근데 나는 너무나 이 시장 변동성이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끝나고 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했고요. 진짜 너무나 이제 어려운 시장인데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그래도 전쟁 대비해서 우리가 사실 좀 잘 버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1차 하락 때에는 잘 버티고 좋은 종목이 많았는데 2차 하락이 나오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뭐 1월달, 2월달 수익 난 거 그냥 다 반납하고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정황을 봐서는 저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시라. 그리고 내일이 변곡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효과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빠진다라면은 그거는 일단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너무 힘든 장 예, 고생하셨고요. 이게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면은 이제 2달을 바라보는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세장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뭐 이때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한 마이너스 9% 빠졌고 그리고 2달 뒤에 올라갔어요. 이때도 2달 기간 조정받고 올라갔고 코로나 때도 한 3개월 조정받고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달은 조금 살려놨다가 옆으로 행보를 했다 올라가는 그런 패턴 가능성도 있고 뭐 급반등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슈에 따라서 뭐 어느 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 영역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빠른 급락이 오히려 더 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때처럼 너무나 쉽게 이틀 동안 급락이 나오니까 반등이 바로 나오죠. 질질질질 빠지면은 질질질질 빠지다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도 질질질질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보다는 또 그냥 하루 그냥 시원하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날 수도 있는데 내일 그런 흐름이 아예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이 앞으로 쭉 나오면 어떨까? 그리고 시장 반등이 나오고 트럼프도 아유 나 이제 그만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반전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려운 장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